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68화 아듀 2019 웰컴 2020을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죠. 네, 그쵸. 저희가 올해 준비한 마지막 회차의 방송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저희가 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은 올해 이번 회차에 마무리가 됐지만 또 저희가 잠시 겨울방학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시작한 금요일마다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는 금요 영감소가 있죠. 그 컨텐츠는 계속 될 거니까요. 아직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SNS,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아이디얼리스트 혹은 불소소 혹은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프로필 링크에 뉴스레터를 구독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위클리 이슈를 건너뛰고 2019년을 정리하는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해요. 아니 벌써 한 해 마무리가 된다는 사실이 전 사실 안 믿겨지는 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달은 아니잖아요. 11월이잖아요. 근데 거의 11월쯤 되면 이제 1년 거의 끝나는 느낌 막 들지 않아요? 왜냐면 12월에는 모임도 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훌쩍 지나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꼭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리를 사거나 달력을 사서 이렇게 인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서 뭐 캐롤이 들려온다거나 막 주변에서 약간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때 나도 꼭 올 한 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 다음 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나요? 어디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왜 봄 되면은 봄 되는 거 뭘로 아냐고 할 때 우리가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리면 이제 봄 온 거 아니냐고 막 했던 것처럼 네. 겨울 오는 거 느끼는 거 스타벅스에서 다이어리 프리퀀시 정립하는 거 이제 시작하면 이제 한 해가 진짜 끝나는구나. 약간. 그러니까 어김없이 매해 상술의 노예가 되지만 네, 마케팅의 노예.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진짜 올해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매해 하는 얘기죠, 이거.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 올해 저희가 쭉 어쨌든 방송을 좀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네. 해오고 중간에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지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저희가 왜 받았던 피드백 중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받았던 피드백 중에 잠깐 쉬시고 돌아오셨는데 방송 컨텐츠나 주제들이나 다 너무 흥미롭고 공감 가는 거 많았어요. 이런 피드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종합해가지고 뭔가 한번 얘기를 좀 이렇게 쓱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2018년 5월 7일에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사이에 한 살을 먹었고. 네.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68개의 방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정말 처음에는 조금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 되나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나 막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회차가 쌓여가면서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억지로 어떤 주제를 도출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향이 묻어나오는 쪽으로 좀 더 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주제를 정하는데도 최근에는 좀 더 좀 수월해지고 다른 분들이 듣기에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자화자찬을 해보면서 저희의 방송을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 싶어요. 올해 1월 1일에 했던 방송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방송에 이르기까지 36개의 에피소드만 한번 어떤 주제를 다루었나 이야기를 제목만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1일에 방송됐던 33화는 이제 행동 시리즈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삶의 변화점들을 담은 어떤 주제들, 계획, 인증, 소비, 검색, 약속, 독서, 생산, 모방, 화장, 요리, 감상, 도전 이런 주제들을 했었었고요. 이때는 좀 약간 그 생활 패턴이나 행동 양식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심리적인 부분들에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 게 최애 시리즈라고 해서 피와 봄봄이 가지고 있는 취향들을 중심으로 골라보자 해서 무인양품과 미니멀 라이프, 그리고 커피와 카페 투어, 트래블러와 스페인 하숙, 저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보통의 존재와 익숙한 새벽 3시, 시티팝과 밴드 사운드, 싱스트리트와 라라랜드, 미술관에서 놀기, 이런 주제들을 다루었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부터 뭐 예능 프로그램, 뭐 소설책,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이제 난관에 빠졌던 건 우리는 최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주제 다뤄볼래? 그러면은 이건 내 최애 아니야. 차애야. 차애는 너무 많은데 최애는 너무 없어서 고민을 했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시리즈를 없애고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휴식을 한 후에 돌아와서 다루었던 주제들은 내가 사고 내가 파는 플리마켓, 아니면 짤의 세계를 아시나요? 밈컬처, 비건 라이프 스타일, 인공지능 어디까지 써봤니, 펀딩 만렙 시대, 덕질과 팬덤,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영감과 자극 휴식의 호텔, 소셜 커뮤니티의 확장, 유튜브 갬성 파헤치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프케어, 책 리뷰, 잡스 에디터적 삶이란,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는 리뷰 문화, 가상 인플루언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물건이 사라지고 경험을 사는 공간까지 이제 올해 방송을 했는데 많이 했네요. 많이 했네요. 많이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많이 했죠? 네. 아니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2019년을 정리하는 방송을 하고 2020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걸 화두를 먼저 잡아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방송을 준비하면 우리가 좋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주제들을 쭉 다시 돌아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제일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확장돼서 앞으로 지속되게 보여질 것들이 많은 주제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희가 네. 다룬 주제가 올 한 해를 전부 다 말해줄 순 없지만 뭐 어차피 저희는 어떤 불특정 소수들을 위한 어떤 방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 가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의 취향에 맞게 좀 주제들을 선택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금을 보내고 있는 2019년의 변화점들 안에서 뽑아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제 선정이 사실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뭘 할 때마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렌드라는 일들을 저희가 뭐 그 업에 종사해서 조금씩 해오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다들 이게 뭐냐고 이제 막 많이들 물으시잖아요. 트렌드 뭐예요? 물으시고 하는데 그럼 올해는 뭐가 유행이고 내년엔 뭐가 유행하냐고 막 이렇게 물으실 때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들으면 그게 뭐가 유행해요? 막 이렇게 섣부르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오늘 방송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저희가 방송 주제를 잡았을 때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뭐 더 잘 팔릴 거예요.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들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어떤 주류의 흐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화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다룬 이야기들이 또 많았었죠. 네, 저희가 2019년 화두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럼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가볍게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나름의 정의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뭐 저희가 막 도표도 막 여러 번 그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일할 때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다방면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사람의 욕구든 욕망이든 이런 것들이 또 어디로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일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간은 어쨌든 안전에 대한 욕구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예전에 막 수렵하고 채집하고 하던 어떤 그 시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목숨을 지키는 어떤 외부로부터 자기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했을 거라면 지금은 사실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거, 뭐 어떤 금융 정보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이 더 주요하게 언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뭐 예를 든 게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019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19년은 어떤 해였나요, 모모님? 2019년은 맞다. 자, 뭐 책에서 봤었는데 2019년에 구글에서 네.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에 위드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 약간 제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인 그러니까 약간 타인과 함께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친분이 제가 지금 피님하고는 뭐 되게 오래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뭘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공통의 아주 작은 관심사만 있어도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너 이름이 뭐니 학교는 어디니 나이가 몇 살이니 묻지 않아도 그냥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어떤 그런 연대관계 이런 것들 제 개인적으로도 좀 가지는 시간이었고 그런 것들의 움직임이 되게 많이 보였던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공동체 같은 것들 네네. 약간 좀 느슨한 공동체. 네, 저의 느낌은 약간 그런 저희 둘도 사실 그런 식의 만남이 오래 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지해 오고 있고 그게 사실 되게 신기했어요. 이전에서는 사람들의 관계는 되게 오래 깊이 알아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작년 베스트셀러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뭐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우울한 코드,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도 그냥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꼭 반드시 뭐 그 경쟁 사회 속에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야 돼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같은 어떤 관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올 한 해는 사실 좀 되게 국내 안에서는 되게 혼돈, 혼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혐오와 충돌도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평등과 차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비혼이나 저출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그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것인가 워라벨이라든지 뭐 그런 일을 하고 삶의 어떤 관점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사회에 되게 만연한 뭐 갑을 관계라든지 뭐 꼰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서로를 혐오해서 무슨 충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좋은 삶이야라고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다 다시 재고해보고 다 각자의 길을 찾는데 그게 한 번에 찾아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문화적으로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기 위한 어떤 과도기? 그런 것처럼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82년생 김지영 같은 이제 영화 같은 네네. 경우도 그렇고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던 해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거를 약간 정치적인 키워드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가려지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것 중에 그래도 되게 좋았던 거는 김숙이나 송은이 씨 같이 네네. 여성의 어떤 캐릭터가 메인에 와서 이렇게 MC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활발하게 보여졌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좀 예전에 왜 무한걸스 막 이런 것처럼 네네. 네, 다시 좀 이렇게 그런 주목받는 그런 여성의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 근데 그거에 저는 굉장히 가장 큰 포인트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뭐 메이저의 어떤 그 지상파 방송에서 이들을 메인 MC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주류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방송에서 잘리고 약간 메인에서 멀어지는 그 시기에 스스로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고 뭐 팟캐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셀럽5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을 해서 또 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다든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판을 벌려서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니 메인에서 다시 손을 뻗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다들 뭐 독립출판 한다든지 뭔가 해보고 싶으면 펀딩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다든지 하는 어떤 흐름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주목할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슈가 가장 많이 됐던 거는 저는 환경 맞아요. 관련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환경 관련 문제는 뭐 몇 해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죠. 저희 그 가장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죠. 그 뭐죠? 거북이 코에서 빨대 먹는 네네네. 그 정말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기도 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카페에서 종이 빨대 쓰는 걸로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2020년 그죠? 내년이었나요? 그 다음 해까지 이제 카페에서 아예 그 플라스틱 컵 이제 사용 못 하니까 손님들이 200원인가요? 500원인가요? 돈을 주고 컵을 사서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하면 다시 그 다음에 회수를 이제 갖다 주면 돈을 돌려주는? 그게 종이컵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좀 있었던 제도잖아요. 네네네. 그 이름 저 용어를 까먹었어요. 그걸 다시 한다고 하던데. 뭐라고 하죠? 제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옛날에 무슨 만원 행복에서 네, 맞아요. 그런 거. 그 100원씩 모아가지고 막 막 30개 모아서 그래, 갖다 주고 그거. 돈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다시 한다고. 예. 이제 그래서 텀블러 사용 같은 거 그러니까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식당을 비롯해서 왜 장례식장 이런 데에서 쓰는 일회용품 이것도 다시 재사용 용기 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그런 걸로 이제 지금 약간 논란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사실은 그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배달 음식도 모든 게 일회용품이고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사실 과대 포장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아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요.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먹고 그릇 밖에 내놓는 약간 맞아요, 그랬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런 집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갖다 주는 중국집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요즘에 다 일회용 용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본인이 집에서 시켜 먹었다고 해서 씻어서 내놓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거를 다시 회수해 가야 되면 또 배달하는 사람이 그 수고를 아 맞아. 이 음식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에게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극단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모든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찮아진 거죠.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해져 버린 건데 그래서 사실 예전이 더 좋았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배달 음식은 일회용품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게 됐었는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그때 54회차인가요? 방송에서 얘기 드리긴 했는데 비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네네. 그런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비건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저희가 뭐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예 이제 안 쓰고 쓰레기를 안 만드는 삶을 사는. 네. 근데 그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 피님 원래 그 쓰레기 일기도 막 쓰시고 하시면서 그때 네네. 그 해보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비건과 관련된 어떤 살롱을 하기 위해서 제 그냥 개인 프로젝트처럼 쓰레기 일기를 써봤었는데 그때는 또 나름 또 제 쓰레기를 제가 배출한 쓰레기를 기록하면서 또 되게 훨씬 더 많이 쓰레기를 줄였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지속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확실하게 바뀐 거 하나는 무조건 페트병을 버릴 거나 뭘 버릴 때 뭐든지 그걸 분리하는 거. 그러니까 페트병에 있는 비닐,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 것도 플라스틱과 어떤 비닐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안에 음식물을 다 세척하지 않게 되거나 이러면 재활용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재활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진 패키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동네 앞에 아파트 앞에 그 쓰레기 버리는 데 가보면 그거 사소한 거지만 그 분리 안 하고 버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두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만 일상생활로 내려가 보면 또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나도 좀 이렇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나도 좀 계속 상기시켜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편한 쪽으로 내 생활이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흘러가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 환경 관련해서는 사실 푸드 마일리지 같은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농산물 먹고 이런 거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요즘에는 비행기 관련해서도 멀리 여행 가는 것을 환경에 죄를 짓는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사실 있잖아요. 그 되게 어린 소녀가 환경운동가인데 그 무슨 어떤 국제 어떤 회의에 참여할 때
배를 타고 이동을 맞아요. 했었던 네.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행기 탄 거 인증샷 되게 많이 찍고 하는데 이거 되게 부끄러운 짓이다. 그렇죠. 환경에 유해한 네.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내 동네, 내 나라 주변에 있는 곳들을 여행을 해라. 뭐 이런 움직임들도 사실 네.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은 조금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뤘던 비건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채식뿐이 아니라 좀 확장된 개념으로 자연의 어떤 동물과 잘 같이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는 좀 가죽 소비에 대한 것도 확실히 망설여지게 된 건 있어요. 아, 거의 맞아. 가죽과 관련된 제품을 사는 것은 거의 지금은 올해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가죽 제품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모피 같은 것도 그렇죠. 네. 퍼 같은 것도 요즘엔 조금씩 오히려 하면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순간이 그게 생겨요.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한 걸로 너무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처음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내 취향도 덜어내야 되고 내 편함도 덜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그냥 이게 처음부터 당연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직도 정말 환경 문제가 너무 심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어떤 문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좀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리사이클링 브랜드 같은 것들도 지금보다 좀 훨씬 많아지고 훨씬 앞으로 약간 주류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그렇게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고 그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어서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네.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인기 좋은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 안에서 어떤 그 경쟁 구도와 막 이렇게 편한 거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이제 너무 또 과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로컬 문화랑 연결이 되면서 그 각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브랜드들이나 디자인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로컬 문화에 관심을 갖고 좀 오래된 것, 옛날 것도 매력적이라고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그 연결성이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그런 헤리티지나 지역 특화된 것들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점차 강화가 될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도 되게 많이 보이죠, 사실. 네. 주변에서도. 저희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로컬 문화 이렇게 살리기 위한 형태로 홍대나 어떤 이런 인근의 그런 동네 문화들 살리는 어떤 뭐 매장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되게 그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나면 그거와 반대급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항상 보여지는 것 같아요. 되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스크림 하나, 편의점에 음식 하나도 배달 앱으로 해서 사 먹어야 될 만큼 우리는 귀차니즘의 절정을 이루고 있고 내가 일하고 잠깐 쉬는 그 집안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것도 귀찮고 막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되게 향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삶을 모두가 살고 있지만 그런 삶이 또 싫어서 이거를 완전히 버리고 아날로그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어떤 현상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으면 그거를 약간 거부하고 싶어지는? 근데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는 보는 데 되게 뭔가 묘하기도 하고 양면적인 게 항상 언제나 그랬지만 이렇게 공존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그 기술 얘기하셔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어디까지 써봤니 이 타이틀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기술 알고 보니 그냥 사람 생활의 이 편의,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인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막 얘기했던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배민에서 그 서빙하는 로봇. 그 로봇도 출시를 해서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나 식당에도 이제 렌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그 마트 가면 그 스스로 자기가 결제한 셀프 계산대도 다 한 섹션씩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약간 인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되묻게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 우리를 위협하는 그게 뭐 환경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경쟁의 삶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또 되게 극단의 프리미엄적인 어떤 것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술이 연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취향을 다 세분화돼서 맞춰주는 서비스들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지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같이 네네. 나한테 맞춤화된 것들을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져다가 주는 뭐 이런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비스포크 시스템이나 커스터마이징하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너무 다 확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아주 작은 세밀한 취향까지도 이제는 다 맞춰주는 시대가 점점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정말 그 물건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뭔가 공유하는 어떤 그 생활 패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명품백이나 정말 예쁜 가전 하나를 딱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싶은데 나 돈이 없어. 그럼 렌탈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렌탈하고. 그리고 워낙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하니까 나도 이거 좀 갖고 있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또 중고로 내놓고 뭐 이런 게 되게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건을 렌탈하는 서비스도 워낙 많아지고 있지만 뭐 넷플릭스처럼 어떤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도 이제 막 애플도 한다 그러고 디즈니도 한다 그러고 막 격전의 어떤 그래서 막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앞으로 계속 독자적인 어떤 컨텐츠 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저 혼자 막 이렇게 예측해 보기도 하는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취향이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자체 컨텐츠 제작하는데 돈을 정말 몇천억을 쏟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잡아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넷플릭스에 제공되던 어떤 서비스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한다고 하기도 맞아요. 하고. 프렌즈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각자 도생. 피 터지는 싸움이. 근데 그거는 정말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되게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언제 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들의 피 터지는 싸움은 가격 인하로 가려나요? 그러면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인데, 그죠? 어떤 면에서 아닌가? 콘텐츠 질이 떨어질까?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니아를 공략해서 그들이 이렇게 성장시키는 플랫폼이 더 주류가 될지 아니면 아주 많은 문화권에 아주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한 이제 플랫폼이 이길지 그런 건 약간 내년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올해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 느슨하게 연결된다는 그 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외로움에 대한 컨텐츠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올해. 네네. 어떤 부분에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들의 중심에 제가 1인 가구에서일 수도 있어요. 1인 가구가 되게 메인의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근데 공감해요. 네, 그래서 그 책 있죠.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컨텐츠 찾아보면 밀레니얼들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으로 그냥 한 공간에 모여 사는 뭔가 이런 식의 이슈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가볍게 외로움은 해결하고 싶지만 내 개별의 삶은 방해받고 싶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친. 실친 아세요? 실제 친구인가요? 네. 실친이 있고 인친. 인친 아시죠? 인친 모르세요? 실망인데. 본범님. 인친 뭐예요? 이러실 거예요? 인터넷 친구예요? 나 이러면 나 본범님이랑 트렌드 얘기 못하겠네. 저 오늘 방송 트렌드 방송 아닌 걸로 알고. 들어봤어요. 아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럼. 인스타 제가 친구. 아파요. 인스타 친구. 우리 인친이잖아요. 나 요즘에 안티 인스타그램이에요. 막 이러면서. 얼마 전에도 업로드 하셨던 것 같은데. 인친이 있고 트위터 친구는 트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현상이 저는 이 느슨한 공동체하고 약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때 만났던 친구와 계속 비슷한 삶이나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갭 때문에 서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내 개인의 시간, 내 개인의 취향을 저 친구와 모두 다 맞추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점점 더 대인관계에 의한 어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덕질 메이트가 더 중요해지고 그냥 내 어떤 다양한 취향 중에 하나를 정말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그것만 딱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인친 혹은 뭐 트친 혹은 뭐 덕질 메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개인의 취미가 또 삶으로 연결되다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느슨한 공동체의 일부처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랜 중마고하고 하는 어떤 교류도 당연히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뭐 조금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 관련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맺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 하고 근데 그게 약간 1년 동안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있을 때 내가 참여하고 싶을 때만 딱 참여하고 아닐 땐 또 다른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 그런 게 지금 어떤 혼자 사는 삶이나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것들이나 뭐 느슨한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약간 연관이 돼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서 요즘에 제일 잘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주거 문화에서도 되게 많이 변한 건데 소셜 아파트먼트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에서 지금 다 진출해 있는데 SKD&D에서 테이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공유 오피스죠. 패스트5에서 하고 있는 라이프 올 투게더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월세가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너무 비싼데요? 근데도 공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월세가 싸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은 근데 여기 대부분들이 아침 조식 주는 서비스하고 그 안에서 클래스 같은 거 많아서 요리 배우고 운동 같이 하고 살롱 같은 거 열어서 이런 사회적인 주제들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의미를 좀 다시 되새기는 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부모님이랑 살다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삶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사실은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가족이 때로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내 삶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에는 또 그 가족의 의미를 잃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좀 주체적으로 꾸릴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방향이 주거 문화나 어떤 오피스 뭐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의 공간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1인 가구하고 연결하다 보면 싱글라이프에서는 반려동물 시장까지 네네. 같이 물고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는 것이 반려동물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뭐 반려동물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존재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도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피님이 잠깐 언뜻 얘기하셨지만 팬덤 관련된 네네. 거 그러니까 팬질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네. 팬덤에 대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되게 이슈였던 부분들이 많죠. BTS의 덕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모든 것이 저는 팬덤화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것이던 어떤 정말 SNS에서 뭐 몇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작가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팬덤으로 형성이 된 형태가 뭐 BTS 같은 글로벌 그룹에까지 미치는 건데 사실 뭐 애플을 좋아하는 매니아도 그 팬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고 작은 그게 브랜드이건 사람이건 어떤 존재이건 상관없는 우리가 뭐 가상 인플루언서도 다뤘지만 그들에게도 팬덤 펭수한테도 어마어마한 팬덤이 생겼잖아요. 뭔가 우리가 유희라는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팬덤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그 덕질과 팬덤 58화에서도 다루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66화에서 가상 인플루언서 다루기도 했는데 저 사실 펭수 그 지금 뒤늦게 입덕해갖고 네네. 제가 막 펭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 내가 오해해서? 널 너무 늦게 알아봤다. 미안하다. 나 너무 힐링 받고 있어요, 진짜. 펭수가 네. 은근히 그냥 웃긴 말만 하는 것 같지만 되게 사람 마음을 딱 찌르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막 요즘에 감동받고 있어요. 펭수 영상 보면서 지금. 그래서 빨리 100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언박싱 빨리 보고 싶단 말이에요. 골드 버튼 막.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느끼는 건데 그 Z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Z세대, 알파세대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
20대에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컨텐츠가 역으로 이제는 그 밀레니얼부터 그 위에 세대까지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그쵸. 이제 근데 항상 20대 중심의 어떤 그 문화가 그 위에 30, 40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에 맞게 또 변화가 되고 그런 게 항상 트렌드에서는 왜냐하면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기존의 틀을 거부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건 항상 10대 혹은 20대의 문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더 그런 거를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있는 세대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추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90년대생이 네.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서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들의 달라진 습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책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생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더 확장해서 이제는 아예 알파 세대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네네.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방송에서 한번 주제 잡아서 짚어서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주제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뭐였죠? 꼰대와 청춘 사이라는 주제를 네네.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Z세대나 알파세대처럼 어린 친구들도 그런데 그 위의 세대 애들도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90년대생 혹은 Z세대들이 이제 더 만들어낸 변화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20대들은 이래, 30대들은 이래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20대들이 뭐 개인화된 서비스를 좋아하고 뭐 자기 할 말을 해도 되게 소극적인 20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성격을 지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 달라지고 다 개인의 삶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0, 40대도 얼마든지 20대보다 더 약간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세대별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들이 또 만들어낸 변화점을 통해서 전 세대가 변화하는 거긴 하지만 개개인을 타겟팅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이제 더 이상 35세를 중심으로 그들의 어떤 프리미엄한 삶과 소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어떤 브랜드 이런 식으로 타겟팅 한다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박막래 할머니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최근에 새롭게 빠진 다른 할머니가 있어요. 두 번째 입덕한 할머니. 어느 할머니인가요? 밀라 논나라고 아시나요? 네네네. 저 그거 봤어요, 영상. 그분 너무 세련되게 패션 입으시는- 컨설턴트 되게 유명한 패션 컨설턴트로 일을 해 오셨는데 그 되게 우아하게 막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박막래 할머니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반 정도 지내시고 1년에 한국에서 반 정도 지내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논나가 할머니란 뜻이래요. 그래서 밀라노의 논나, 밀라 논나. 그 우리 꼭 먼 친척 중에 한 명 그런 분 있잖아요. 지역 이름 따서. 저한테는 옛날에 제주도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의 뭐 할머니인데 나 공주고모.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좀 느끼고 되게 패션도 뭐 페라가모 같은 명품 매장에서 막 우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자라 가가지고 자라에서 뭐 그 영상 봤어요. 스타일링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뭐 본인이 어떤 그 이탈리아 어느 그 마트에서 장을 보셔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의 집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소박하고 심플한데 그 안에 본인의 할머니가 쓰셨던 되게 오래된 고가구 같은 것들을 되게 우아하게 취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박막래 할머니는 할머니만의 개성이 있고 밀라논나 할머니만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나이지만 서로 그냥 각자의 매력,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한다거나 뭐 다른 컨텐츠 하는 유튜버들이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각자의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두 분한테 다 느낀 건 그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가르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 태도가 두 분 다 인기를 좀 얻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그 개별의 분들 자체가 가진 매력을 정말 잘 보여주는 네네. 콘텐츠들이 네. 진짜 많은 것 같고, 저희가 맨날 취향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항상 취향의 중심에 트렌드라고 말이 붙으면은 젊은 사람들의 것인 것처럼 얘기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모순적이게도 취향을 너무 많이 공유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이런 데를 보면 다 비슷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아, 어떤 네네. 트렌드 책에서는 그 루이스 폴센 조명을 막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다 비슷한 취향, 비슷한 인테리어,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런 할머니들의 개성 있는 매력적인 걸 보면 정말 너무 확연히 다른 어떤 취향이 보이니까 그게 또 더 재미이자 매력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또 삶의 내공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나이가 들면서 가지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또 가감없이 드러내신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많진 않지만 한 살 한 살 들어 먹어가면서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 이거 내 나이에 맞나라고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할 때 나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70대에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용기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청춘이네요, 말 그대로 진짜. 네네. 네, 정말 올 한 해 많은 주제를 우리가 다뤘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빨리 감기 된 건가라는 걸 느끼실까 봐. 빨리. 되게 우리 널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 시간이 너무 금방 흘러가서 그쵸. 네. 저희가 이제 뭐 생각해보는 방송 기반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어떤 화두들이 있었는지 이제 좀 간략하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피님 어떠세요? 생각하시면서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은지 갑자기 무슨 점집처럼 얘기 갑자기 꺼냈는데 제가 뭐 개인인 빅데이터도 없는 제가 2020년을 뭐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올해 다루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도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서 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개인들의 정말 다양해진 성향들 그게 더 극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영화일 수도 있고 독립 서적일 수도 있고 다른 컨텐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그게 어떤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존재이든 아니면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이든 그들의 이야기를 더 주목해야 되고 그것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지금 정말 폭발적으로 포화된 것 같은 여러 플랫폼 서비스들도 개인들이 뭔가를 참여해서 이뤄낼 수 있는 아니면 개인의 메시지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우리가 계속 뭐 펀딩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된 형태로 다양하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되게 그 레트로, 뉴트로, 힙트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네. 주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을지로나 성수동 아니면 뭐 시티팝 같은 장르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90년대랄지 근데 항상 그거는 이제 항상 있잖아요. 과거를 추억하고 향수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있고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건 또 새로운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되고 그래서 물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또 2000년대가 밀레니얼 감성.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2000년이 20년 전인 거예요. 맞네요. 시간 빠르죠? 그래서 막 싸이월드 감성이나 막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는 아주 뭐 90년대처럼 아날로그가 아니라 아날로그에서 더 우리 지금의 디지털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시대? 그래서 저는 2000년대에 막 CD 구워서 거기에 음악 담아가지고 선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바라보는 또 재미있는 콘텐츠들이나 디자인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피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아까 개인화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브랜드로 가면은 요즘에도 되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런 사큐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생햄 같은 그런 네네. 거 전문점, 치즈 전문점, 오히려 아주 오래된 양조장 같은 네. 이런 브랜드들, 술 브랜드 다시 막 주목받고 이런 것들 보면서 완전하게 세분화된 타겟팅의 브랜드들이 정말 더 많이 나올 거고 스몰 브랜드가 그래서 더 사랑을 받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거는 모두에게 선택을 받지 못할 그쵸.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역시나 그 개인들이 창출하는 경제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개인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펀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소셜 커뮤니티도 진짜 그런 방향으로 되게 많이 확장되고 있고 저희가 뭐 에디터적인 삶이란에서 에디터의 태도가 개별에게 모두 다 가져지는 태도가 이제 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들도 그렇고
결국엔 다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플리마켓 얘기도 했었지만 모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네. 그런 개별의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이런 것도 되게 점점 더 확장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니까 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잡스 책 리뷰하면서 제가 제일 계속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글귀가 거기에서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도록 노력해보자. 이게 주요 약간 꽂혀있는 멘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애 시리즈 했을 때도 우린 최애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했다고 했던 것처럼 범범님과 제가 2020년에는 좀 더 최애를 많이 만들어보는 어떤 한 해가 되면 더 재밌게 뭔가 컨텐츠도 만들고 재밌는 일을 또 벌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방송에서는 다시 새로운 최애 시리즈를 뭐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단단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서 네네. 한번 돌아와 보면 어떨까?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의 올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 영감소라는 뉴스레터는 계속 되니까요. 아쉬우신 분들은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SNS 링크를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세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68화 아듀 2019 웰컴 2020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봄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